법무부가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의자 인권 보호, 이런 이유 등을 고려해서 이번 사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참 처음이고 또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는데 이와 관한 문제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분석을 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이죠.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들의 혐의를 하나하나 적시한 공소장 13명을 대상으로 재판에 넘겼는데 지금 네. 관례대로라면 당연히 국회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추미애 장관이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니, 이때까지 그런 선례가 없어가지고, 네. 이게 지금 국회나 모든 사람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회법이라든가, 그 다음 헌법까지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갑자기 이런 훈령을 고쳐가지고, 법무부 훈령이죠. 네.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전부 다 망연자실한 거죠. 네. 그 법무부 훈령이란 것이 지금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예.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소장에 관해서는 개인의 인권 보호라든가 지금 그게 결국 피의사실 공표하고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걸 갖다가 개인의 인권 보호 이런 걸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 요약만 그러니까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요약만 제출할 수 있다. 이런 훈령에 근거해서 추미애 장관이 거부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이게 국회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법에 의하면은 국회에서 어떤 행정부에다가 네. 어떤 공적인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다만 예외 사유는 국가 기밀에 해당할 때는 그게 이제 제어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공소장 같은 경우는 국가 기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국가 기밀이라고 지금 공개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 훈령이라는 거 하나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어떻게 보면 국회법 위반되는 거다. 그러면은 법무부가 국가 기밀이라는 걸 갖다 밝혀야죠. 네. 자, 그러면은 법무부의 훈령하고 추미애 장관이 근거를 두고 있는 국회법하고는 이렇게 충돌할 때는 어느 쪽이 상위법입니까? 당연히 그거는 물어보시나 마나 법이 우선이죠. 예. 네. 예. 자,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내 책임하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놓고 그 이유를 놓고 상당히 의아하다 이런 반응들인데 추미애 장관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거다 이렇게 또 해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잘못된 관행인지 여부는 추미애 장관의 주장인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내 책임으로란 말을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본인도 지금 잘못을 일정 부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는. 아니 법대로 하고 사실대로 하면 책임을 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네. 판사 출신인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통 이런 공공수사부에 산 수사의 공소장은 있죠. 네. 이번에도 한 60페이지 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13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60페이지 된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저도 예전에 간첩 사건 이런 공공수사부에서 한 기소한 사건 재판을 해봤는데요. 네네. 이게 공소장이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이게 간첩 행위 했다는 국가보안법에 사실 하나만 적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교육을 받고 이런 걸 한 사람이 역사를 적어 놓더라고요. 네. 공소장에다가. 네. 그런데 이번 울산 사건도 제가 공소장을 아예 국회도 못 보는데 제가 받겠습니까만은 그 내용을 추측하건대 네. 아주 상세하게 적혔을 것 같아요. 누가 언제 누구와 만나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우리 울산 부시장 있잖아요. 누구죠?
송충. 그분 이야기도 네네. 예, 자세히 나올 거고 네. 거기다가 저거는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적은데 혹시 대통령에 대한 언급까지 있지 않겠는가? 만일 그게 언급이 있어가지고 이게 밝혀진다면 없으면 뭐 다행히도 저도 없기를 바라는데 네네. 그러면 이게 4.15 총선을 지금 눈앞에 코앞에 놔두고 있는데 아, 엄청난 어떤 그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재판들이 전부 다 4.15 총선 이후로 될 가능성이 지금 많다고 그래요. 네네. 총선 이후에는 그게 뭐 이렇게 공개되더라도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지금 재판이 예상되는 4.15 총선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알려질 이 공소장을 예. 굳이 미리 알려지는 걸 차단시키는 것, 이것이 어떤 총선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이런 얘기시죠? 그러니까 우리 앵커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그게 왜 늦게 되느냐. 그러면 그거밖에 지금 뚜렷한 국가 기밀도 아닌 것 같고 아, 그다음 공소장이라는 거는요. 네. 비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형사재판 시작하면은 네. 검사가 제일 처음에 공소장을 진술하게 돼 있거든요. 네. 아니 그게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알려지는 거나 네. 뭐 재판 시작도 알려지는 거나 네. 그게 국가 기밀이라면 그 재판 과정에서도 안 알려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상 이게 지금 좀 국회에서 요구한 대로 일찍 알려진다 해서 이게 재판장에서 알려지는 거 차이가 뭐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떤 그런 이유 아니면 이걸 그렇게 거부할 리가 없다는 뜻에서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국회에 제출하면 그것이 곧 특정 언론에 바로 또 넘겨져서 공개되는 것. 이것이 어떤 피의자 인권에 침해를 준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은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결국은 예. 언론은 취재에 의해서 일부 언론이 또 공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네. 어떤 구구한 억측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거는 그 피고인에게 더 인권 침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추미애 장관이 일반 기업인, 조그만 기업인이라든가 어떤 뭐 서민 이런 분의 공소장을 갖다가 미리 안 밝히겠다. 네. 이거는 이해해요. 그거는 그 사람들 인권이 아주 보호가 취약하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13분 기소된 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전부 공적인 인물입니다. 네네. 청와대 비서관, 그다음 울산 현역 시장 이런 분들의 어떤 행위에 관해서 그리고 공적인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에 개입한 행위니까. 경찰청장, 지역 예, 경찰청장. 그 사적인 뭐 개인의 어떤 사생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 관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말은 이분들의 인권 이야기인데 그 인권과 결국 그 국민의 알 권리를 비교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분야의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 보호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해야 돼요. 우선하는 분들이죠. 예. 네. 자, 더군다나 이런 그 국회가 요구할 때는 국가 기밀이 아닌 이상 제출해야 된다. 이런 관련법을 만든 것이 2005년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예. 예. 당시 이런 관련법을 만든 취지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네. 대로 국민의 알 권리죠. 예. 국민들은 국정에 관해서 투명하고 네. 이렇게 국정에 행해져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본래 공소장이라는 거는 이제 피고인하고 변호인, 뭐 검찰만 아는 겁니다. 본래는. 네. 사실 거기에 뭐 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알려지면 추미애 장관 말대로 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그 보통 사람 알 수가 없죠. 내 사건이 아닌 이상은. 네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알고자 할 정도면 이 공적인 문제예요. 추미애 장관 말대로 언론에 악용된다 뭐 이러는데 언론에 보도할 정도면 공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요구해서 알아가지고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게 항상 촛불 민심 이야기하고 국민의 그 어떤 대변인 이야기 하는데
또 이 부분에서는 국민의 어떤 알 권리를 갖다가 봉쇄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권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위배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견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이 우려하는 바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이 공소장 제출 거부가 이 사건부터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조국 장관과 관련한 것, 유재수와 관련된 공소장 전부 다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국민들이 억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문제라든가 유재수 전 국장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정권의 핵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하는 거고, 네. 이 부분은 혹시나 관계에 있었어 이렇게 갑자기 뭐 오비일학이라면 참 좋겠는데 네. 갑자기 여기서 이걸 갖다 금지시켜 버리니까 또 우리가 지금 뭐 언론 보도에서 익히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 꼭 저 양반은 됐으면 좋겠다. 네. 이 말을 했다고 알려졌거든요. 네. 대통령의 어떤 참 강한 소망이 있던 사건이라서 네. 혹시나 그런 게 아니냐라고 그 뭐 유언비어가 나들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갑자기 네. 뭐 본인은 뭐 벌써 훈령이 개정됐고 그 첫 사례라고 그러겠지만은 네. 우리가 그 일반 국민이 이렇게 관심 있는 사건은 첫 사건 아닙니까? 네. 여기서 볼 때는 자꾸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공소장에 도대체 이 네. 청와대 하명 수사가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내용이 어떻게 적시됐길래 이렇게 공소장 거부까지 총선 이후로 미루는 이런 사태가 났을까? 변호사님도 뭐 비공개라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중에는 어떻게 적시가 되어 있나요? 그건 이미 언론에서 네. 많이 보도했죠. 네. 그러니까 그 예타 면제, 네. 뭐 그 문제라든가, 그다음 누구야? 송병서 씨죠. 네. 부시장. 네. 예. 그게 올려가지고 송병기 씨, 그래 네. 가공해가지고 네. 황운하 당시 경찰 울산청장한테 내려보내고, 네. 그걸 가지고 또 다시 황운하 청장은 그 수사를 미적미적하는 경찰관을 전부 다 자리를 바꾸고, 네. 뭐 지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 심지어 지금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는 지금 자리를 갖다가 뭐 제공했다. 네. 임동호 그 경쟁자한테.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물론 그 문 대통령 이름 안 나오겠지만은 비서실장까지 관여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번이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앞으로 네. 법무부나 추미애 장관 입장은 계속해서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 제출을 국회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기준을 다시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는 쉽지 않겠죠. 지금 이제 앞으로는. 예. 일단은 이렇게 갔는데 만일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또 밝힌다. 공소장을 공개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눈 바로 그런 네. 지금 그 의심을 많이 받게 되니까 네. 뭐 당분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공소장 공개가 안 할 것이다. 국회에서 요구하더라도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자,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과의 갈등 잠시 소강 국면인가 했는데 이번 일로 또 어떤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일에 지금까지는 지금 뭐 법무부가 지휘 감독권을 내세워가지고 검찰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였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정치하지 마라. 네. 그리고 수사권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개혁에 저항하지 말라고 상당히 압박을 하고 사실 뭐 대학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 법무부가 모든 거에 주도권을 갖겠다는 네. 조금은 안 맞는 이야기가 됐어요. 저는 볼 때 네. 법무부는 인사 감독에 대해서 지휘권을 가지는 거지 수사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뉘앙스까지 풍기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검찰에서 13명 기소한 거에 대해서 네. 법무부가 지금까지의 그 관례와 여러 가지 행위를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네. 지금 우리도 이야기했다시피 추 장관의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네. 그 국민을 위한다는 민주적 정부의 어떤 이름에 흠이 가는 행위를 해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이 검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뭐 우리 지휘 감독을 받아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네. 오히려 좀 안 맞다, 모순이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공소장 거부는 어차피 나중에 다 알려질 거거든요. 네. 네. 뭐 시기의 문제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총선을 고려했다는 의심을 받아가면 안 했다는 거, 그건 추미애 장관이 항상 이야기하는 민주적 정당성에 상당한 흠이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참여연대도 또 정의당까지 나서서 예. 지금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추미애 장관 지금까지 네. 거침없는 직진 행보를 했죠. 인사에서부터 조직 개편, 그리고 수다르크 아닙니까? 네, 이제 공소장 제출 거부까지.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행보에 다소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여론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정치학적으로 볼 때는 법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추 장관이나 이 지금 집권 여당은 이런 문제 하나가 가지고 뭐 물러서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번 조국 장관 사건에서 보듯이 이거는 뭐 엄청난 압력이 오고 해도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는 물론 그 사퇴를 했지만은 추미애 장관은 그 조국 장관의 사퇴를 보고 등장한 인물 아닙니까? 네. 여기서 검찰이나 여론에 밀리다 보면은 네. 계속 밀리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무리수 또는 강수를 둬가면서까지 자기 주장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은 정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것이 아닌가.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총선 전까지는. 자, 이 민감한 상황에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30분간 대화를 했는데 오늘 뭐 대검 법무부 기자실 오픈 시기라서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봅니까? 어떤 특별한 의도성 만남일까요? 아니면 우연한 만남으로 봐야 됩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추미애 장관이 이제 자꾸 여론의 지탄 받으면서 네. 윤석열 총장과 계속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며칠 전에 또 언론에서는 그랬죠. 윤석열 총장과 뭐 이렇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소통하는 관계를 맺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오늘도 아마 사실 그 추미애 장관이 사실 검찰에 온 사람 만나지도 않는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오늘도 안 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전격 방문한 것은 20년 만의 일이라네요. 법무부 예, 장관이 대검찰청을 방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라 그래야죠. 네. 할 말이 있으면은.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 뭐 오랜만에 또 관례를 깬 거네요. 네. 추 장관으로서는 아니다. 내가 검찰을 갖다가 이렇게 압박하는 게 아니다. 네. 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하는 장관이다. 그래서 검찰과 소통하는 장관이다. 네.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네. 근데 만나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향후 행보가 어떻게 예상됩니까? 뭐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지금 임종석 실장, 네. 수사가 지금 몇 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총선 이후로 지금 총선 이후로 남아 있고. 네. 근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계속 공격받는 게 정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 4.15 총선 전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반 수사나 하되 네. 크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또다시 어떤 말을 듣거든요. 네, 네. 자유한국당에 도움 주려고 하느냐 그런 수사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중동으로 움직이고 총선 이후에 네. 임종석 실장이나 대해서 아마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였습니다.